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일반 네티즌들이 나와서 이렇게 촛불을 들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잘 살겠다는 것보다 아니죠. 그건 아닌데 답답하니까 그 뜻을 어떻게든지 같이 뭐 함께해서 반영을 시키려는 건데 그런 것만 해도 좀 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연대를 하고 함께 살기 위한 것에 대한 기본 틀부터가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당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절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정말 사는 길이 아닌 건 이렇게 분명하지 않냐. 근데 그 말도 또 거꾸로 보면 어떤 세력의 부추김을 받아서 촛불운동이라는 거는 그걸 순전히 분쟁을 위해서 발조한 짓이라 그러면 그 목소리가 또 있거든. 이런 걸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정말 아무 해결이 없어.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안 나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의학적으로 광우병 중에 죽은 사람을 우리가 꼭 알아낼 실력이 의학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촛불 들고 난리를 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 단 한 명의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그 소수입까지 그랬다. 이렇게 또 말하면 그 말이 또 말이 되는 판으로 또 먹혀요. 저는 정말 신문 안 보기가 너무 오래가 돼서 꼭 이렇게 말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추론으로 분명히 그런 세력이 있을 겁니다. 모든 비리에 대한 저항 전부를 어떤 세력에 의한 사주로 괜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덜 떨어진 소수로 자꾸 만들려는 어째서 이명박이 같은 그런 세력들이 다수표를 얻어서 국정을 농단하는 지위에까지 가게 됐을까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만만치 않게 그 민주세력이라고 유일하게 대한민국 독립 이후에 정말 좀 민주세력으로 봤던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그 사람들의 갖다 준 미진한 실망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거든.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냥 미진했기 때문에 무언가 그들의 개혁이 미진했고 그들이 미숙했고 그들이 무언가 그렇게 믿을만하게끔 해주지 않았다는 그 반발이 분명히 연계돼가지고 그런 엉뚱한 세력한테 기회를 줬고 그 엉뚱한 세력이 또 드디어 지금의 정권까지 또 그냥 연속적으로 탄생시키는데 지금 바로 이 말하는 이유는 이 다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더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기대가 이명박이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 세력들로 알고 이명박이를 이용하면 집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걸 성취한 거거든. 또 그거 끝나기 전에 난데없는 30여 년을 독재를 하게끔 만들어낸 그 딸내미를 또 이용하면 또 집권할 수 있다라는 또 가능성을 믿고 당연하게 만들어줬다는 것도 그 전에 민주세력이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어떤 시행착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나 쪽으로도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그 시행착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다음번에 민중 전체가 각성을 해가지고 저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이기게는 안 하느냐가 그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지금 일인데 저는 이것도 그래요. 제일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하지 응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동족상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행을 마구 하는 걸로서 사람들을 뭉쳤다고. 멀쩡한 사람들을 종북이니 뻘갱이니 오만 소리 다 하고 퍼주기니 이런 게 먹혀들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먹혀들 만큼 돼 있는 형편이면 그럼 이 사람들은 동족상자는 우리 민중이 이 말 속에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낄까. 아 이게 불과 동족상자는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서로 흩어져가지고 남북이 흩어져서 지랄인데 또 이 안에서 또 지랄을 해가지고 오만 혼란을 동족상장까지를 불사하는 은행을 아무렇지 않게 해서 단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거 사람들이 과연 나처럼 이게 동족상장을
일부러 부추거려 가면서 단결시키고서 자기네 세력 잡는 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 사람도 과연 해줄까라는 게 나는 걱정이에요. 다음 정권이 어떤 성질이냐 제일 중요한 건 동족상자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명분으로라도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그건 명분이 좋다 그건. 그냥 동족상자인데 지가 저 죽이는 짓을 하는 걸 모르고 그걸 말이 된다고 단결을 해. 그걸로 표수를 만들어 애들 자기네 애들을 단 한 병이나 먹는 밥 먹이기 싫은 게 본심에 있어가지고 그거 마음대로 먹이려고 무상급식을 란 말도 만들고 무상급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건 정말 우리가 다 알아요. 부잣집 있는 사람 없는 애들 먹는 거 그거지 걸 우리 애를 먹이게 국민 세금을 없애고 그냥 청소년한테 급식이지 무상급식 아주 야비하게 누구한테 거짓이 다른 급식이란 말로 말을 그렇게 만드는 이런 의식이면 지금 저들이 쩍하만 휘둘러 제끼는 퍼주기니 종북이니 하는 이 모든 것은 동족상장도 알고 그걸 위협을 해가면서 동족상장 해서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사람 몰아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모든 집권 세력은 자기 주장지를 마구대비로 퍼매기고 강제로 매기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생태인데 그걸 이렇게 멋대로 강조를 하고 멋대로 강화시키는 건 그거 정말 공감을 우리 민중들이 같이 안 해주면 정치는 민중의 수준을 못 넘어가요. 절대로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에서 민중의 정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민중이 각성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자손이 살고 우리가 살려면 정말 이거는 함께 하셔야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세력을 정치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사실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면 민중이 우리 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용해서 먹힌다는 확진구에서 급식까지 안 하는 쪽이 더 표수가 많다. 이런 심보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거지. 그 애들 밥 안 주겠다는 수작을 어떻게 강하게 그걸 펴먹는 수단이 된다고까지 확진하게 이런 지경으로까지 우리가 멍청이로 보인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민중 전부를 바보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그러면 동족상잔을 감히 나는 그냥 바로 직접적인 동족상잔 주장이라고 들리는데 아무도 그렇게 못 느낀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저런 소리 하거든요. 천하나 하민이 뭐니 다 의심하는 게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냥 권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 의심하는 놈 전부를 고발하고 비난하고 진정으로 사실로는 밝히려고 안 하고 드디어 점점 밝혀져 가는 게 그물에 스크류에 걸려가지고 또 돌아다니던 깔려있던 게 그런데 워낙 황해 바다가 얕다 보니까 잠수함들이 거짓 날로 못 지나가는 거기에서 충돌이 사건이 난 거니 하는 그런 의혹 쪽이 점점 사지는 걸로 내 느낌에는 이건 그 이치가 안 나니까 지금 정부가 해명하는 걸로는 그럼 민중을 얼마나 어리석게 보면 저렇게 마음대로 거짓말로 해명해도 먹힌다라는 이렇게 자기 민중 자기 국민을 깔보고 우습게 알고 멸시하는 행동을 그걸 정치라고 하는 그걸 또 찍어줬어요. 그 짓 하는 사람들을. 이게 우리가 찍은 거지 안 여기 와서 찍었나. 우리가 그랬다는 걸 우리가 선생님 지금 찍었다고 하셨는데 부정 얘기도 찍은 많지. 것과 언론 관계 네. 지금 종편이나 네. 동영증 네.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계속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세요. 바로 언론이라고 위장한 이 광고쟁이 놈들이 모든 정말 종편만이 아니고 지상파 전파도 그거 다 광고쟁이거든. KBS 같이 광고 안 하는 체하는 KBS도 국가 권력을 행사해 먹기 위한 광고를 하고 있거든. 자기 정당력, 자기 합리화만 광고하는 게 목적이지 진정한 언론이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들 전부가 하는 짓이.
이걸 우리 민중이 다 똑똑히 안다면 뭐하러 소면하게 그짓할 거예요. 종편도 그래요. 그게 벌이가 돼.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광고 해쳐먹는 거. 사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광고 해쳐먹는 것을 언론이 제약해요.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전 광고 장사들이 언론을 이용해 먹는 거지. 모든 지금 정의를 내세워가지고 정의를 합치고 남벌 주고 후들러 제끼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 휘둘르는 수단이 내 정의라는 말을 써먹는 것 뿐입니다. 이 쉬운 것만 우리가 다 똑바로 생각하면 그렇게 저런 사람들이 횡행 못하죠. 국가 권력을 쥐고도 저렇게 하면 저희가 혼날 테니까 언제고 저희는 목당망하고 심지어 맞아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 있죠. 저 사람들. 그러니까 더 극렬하게 더 악랄한 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죠. 그저 자극적인 재미만 만들어내가지고 정신만 호리게 해놓으면 우리는 늘 해먹을 수 있다라는. 그 로마 제국이 독재할 때 그게 서커스 앤드 브레드 정책이라는 그거. 밥만 먹여주고 구경거리만 제공하면 이놈들은 우리 말 듣는 놈들이다. 요즘은 지상파나 그런 매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정보를 얻고 나름의 이제 판단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양성만 살려도 또 민중 쪽이 좀 나을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학습된 게 그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젊은 사람도 그 변장한 그 학습이 그대로 먹인 거예요. 바로 그게 속는 겁니다. 늙은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젊은 애들도 그 세력이 다 자기 표 찍도록 먹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사람들 50에도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주고 40은 분명히 젊습니다. 30 분명히 젊습니다. 20도 분명히 젊습니다. 이 사람들만 정신 차리면 50 넘는 늙은이라고 지멋대로 끌려다니는 패가 못 이겨요. 문제는 40, 30, 50 안에 멍청하게 그대로 썩은 것을 썩은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혼란이, 이 참 악한 현상이 당연한 것처럼 뭐가 잘못돼 있어? 근데 뭐가 당장이 좀 잘못된데 뭐가 잘못돼서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그걸 많이 봅니다. 난 40, 50, 30에서 회의를 많이 하고 청장년층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그렇게 다양하게. 그것도 훈련된 결과예요. 훈련된 거. 모든 잘못은 지가 기울여서 온 것처럼 늘 윤리학이란 걸 만들고 저 오만 걸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탓하게 싹 만들었어요. 이게 사회 탓인 건 사회 탓이고 인건 인거고 사실은 사실로 보자라고 탓도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자기 탓도 하지 말고 이 사실이 왜 날까를 열심히 생각한다면 그렇게 멋대로 못 휘둘러졌게요. 그래서 안 휘둘려지니까 생각하느라고. 이건 휘두른 대로 휘둘러진다는 걸 알거든. 오만 사회조사 방법, 오만 군중심리 연구, 히틀러부터 헤쳐먹은 게 그 지식이 많이 쌓여 있어요. 왕정 시절에 군주제 때도 민중 호려먹는 방법은 다 있는 겁니다. 정인이 뭐 종교니 이런 말로 꼼짝 못하게 지배해온 그 방법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젊은이들은 그대로 그 굴레에는 안 썼잖냐. 내가 벌써 굴레 세워놨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의 맹서 외운 세대들 빨리 죽어야 돼. 그거부터 빨리 죽어야 돼. 교육 현장 외운 패들 제발 그 독약인 줄 알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그거 아닌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국가가 휘둘러 먹으려고 다 구호 정치를 해먹은 것들 그래 그냥 내가 말만 바꿨지. 말만 교육 현장이 없고 우리의 맹서가 없지.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건 아무렇지 않아. 저항 안 받아. 이게 우리의 살아온 사고방식의 제일 큰 쉽게 알아듣기 쉬운 테두리라 꺼내보면 처음 내가 이 말 꺼내도 저 사람 왜 저래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국가라는 틀이 있는 거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참 위급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위기의 순간에만 하는 소리야. 전쟁 난 지가 지금 65년 아니에요. 네, 65년. 65년이에요. 전쟁 난 지가. 무슨 놈의 정전을 세상에 65년
63년씩 끌고 62년씩 끌어오는 이런 엉터리 동족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정전하자마자 공존을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한 회담이 시작이 돼야죠. 그러나 이승만 밑에서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은 빨개입니다. 바로 그때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때 박정희 총회기에도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을 했다가는 빨갱이에요. 북진 통일밖에 없어요. 북진 통일이 동족상잔이야. 그거 동족상잔이란 말 안 해. 한국 동남 6.25 전쟁 그럴 게 아니라 한족 동족상잔 전쟁이야. 동족상잔 전쟁이야. 식민지에서 겨우 식민지 종식됐지 해방도 못된 상태에서 동족상잔을 벌어뜨린 거를 그 사실대로 얘기 안 해. 이런부터 사실이 그것도 화내 사람들이 왜 사실을 이렇게 호도하느냐고. 그게 동족상잔이지 무슨 6.25 전쟁이야. 동족상잔 해놓고 그러니까 65년 전쟁 난 지 65년도록 여전히 정전이야. 전투를 멎어 있을 뿐이야. 이게 그냥 먹혀. 이런 데는 없어요. 그 언론이 정치 권력보다 자본의 장악이 더 심한데 자본의 장악된 언론들, 광고장사 해먹는 언론들에 의해서 지금 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들이 훈련돼 가고 있는데 길 들어가는 그 부분에 동물길 들어가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길 들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길이 안 들어질는지 해답도 좀 말씀해 주시죠. 자각하면 되죠. 왜 박정희 같은 부정적인 정권이 오히려 칠상공농 성명 같은 걸 해먹을 수 있는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왜 멀쩡한 사람들이 그네만 종북주의자가 되나? 그러면 여기서 한미 군사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이 말 그네만 또 빨갱이야. 또 종북주의자야. 한 나라 민족이 동족상장까지 하고 65년을 전쟁만 멎어 있지 전시인 상태로 가도 말을 못 꺼내. 그럼 이건 미국이 그럼 책임져야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우리를 동족상잔하는 갈등 속에 몰아넣어야 너희가 겨우 세계를 경영하냐? 그럼 우리 군사동맹 분명히 우리는 생각 안 해. 강정 같은 거 우리 국경에 제일 끝머리 제주도 남단에다 항구 짓는 거를 반대할 국민은 없어요. 그것이 중국을 향한 갈등을 조장하는 기점으로 이용돼서 우리가 전화를 입을까봐 반대라는 건데 이것조차도 불분명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뻔한 것들 다 빼놓고 내가 이 정치담은 어떻게든지 정치담이 아닌 쪽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얼마나 우리를 잘 길들이고 속였으면 국민이 뭐니 그때그때 통치를 위해서 이용만 해먹었지. 민중이 다 알아. 내가 말하면 맞아 그래 녹두 뻔한 얘기를 저 사람 왜 아예 이럴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도 그런 세력은 물리칠 방법을 모른단 말인가. 그들이 또 속이는 묘한 수칙에 늘 빠진단 말이야. 그럼 빠져야 돼. 그렇게 어리석으면 빠져서 더 욕보고 더 모욕지르고 불행해야 돼. 심지어 동족 상장까지 너희들 하고야 말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그런 분들이 바란 대로 돼요. 저는 악당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보면 작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이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가 이제 서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디까지 인내하는 한계도 다르고. 말은 마음은 분위기는 감정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그게 정말로 사람은 사람이라는 걸 서로 믿어야 돼요.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증오감을 갖거나 정치위원회 특히 정치위원회가 다르다고 해서 멈춰지는 거는 타민족하고도 타국하고도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 인내가 벌써 한계에 달아서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다. 경제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분명히 그들의 아픔에 같이 굉장히 아파하고 내탓이와 하던 사람들일 텐데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불과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미 인내가 여기까지 해서 끝난 거죠. 한계가 온 거. 나는 인내가 끝난 것보다는 책임 추궁을 면하려는 수단으로 그런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이용하는 거거든. 사실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마치 정쟁을 삼는 걸로 문제의 초점을 외래 호도하는
소리지 그 소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또 마음 아니 바꾼 건 이거는 아니거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그렇죠. 그 예, 주위의 사람들이 민중들이- 그 권력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규약을 매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게 바로 분들이 민중 있는 조종 방법이에요. 한은 그런 분들이 갈등을 있는 주고. 한은 계속해서 이런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게 규약 매기는 놈은 늘 규약 매겨요. 규약을 안 먹도록 해야죠. 이게 규약인 줄 알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볼 줄 알아. 지금 모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른 이 생각을 먹혀줄 테니까 매기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그 지가 노력 안 하면 그렇게 못 알아지. 난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무슨 정보원을 둬서 내가 조사를 하나. 그 말 자체가 진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자꾸 호도하고 해가지고는 정말 희망이 없다. 우리가 사는 길이 함께 사는 길이 안 된다 해서 어떻게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알자라는 게 제일 기본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사는 사회를 만들자. 지 돈 좀 벌려고 오만 거짓말을 하다가 세월호 같은 참상이 나지 않았느냐. 지금도 과연 자살했는지 안 한지도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보다가 더 많긴 많을까. 난 그것도 확실한 많고 정말 그게 자살이야. 그 독한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해. 그렇게 늦게 발견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 조금만 생각을 하면 내일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걸 자살이라고 그래 자살이니까 자살이겠지 하는 사람은 많지 못해요. 이게 뭐든지 하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는 노력들을 너무 안 하니까. 이번에 병만 해도 그래. 병이 어디서 났다는 발표가 무슨 혼란을 가져오는지 그게 말은 먹히는 것처럼 그 말을 알리면 혼란이 온대. 이게 뭔 거짓말도 하면 다 정말이야. 권력 가진 사람은 뭔 소리든지 하면 정말이야. 시장 양반이 서울시가 걱정이 돼가지고 밤중에 하니까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그것도 악질적인 대선 후보대에 보려고 민중을 놀래게 하는 더러운 정치가의 행실인 것처럼 비난하고 뻔뻔하게 이게 아무 말이고 힘만 지면 한번 먹혀든다는 걸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민중들이 당해야 뭐를 안다. 당해도 모른다까지 생각해. 그땐 그때대로 거짓말하면 돼.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난 사람들이 그것도 결국에는 정말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졌다고 응달하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책임도 없는데 떨어졌다고 요걸 이용해 먹을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 반전을 그렇죠. 늘 그 수색 속에서 아나 수색 속에서 수작 가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우리가 아나 그것도 저희가 알지. 저희가 조사시키지. 저희가 발표하지. 성격 투표도 저희가 발표하지 우리가 발표합니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하도 못 믿게 하니까 이 말 안 할 도리가 없어요. 뭐든지 조작적인 말을 눈앞에서 하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한테 책임지려고 한 수작을 그 새끼 대선 후보에 처먹으려고 개수작한 놈으로 몰아가는 것도 당연히 먹혀드는 거. 먹혀들은 놈한테는 먹혀들어요. 아마 이게 더 다수라고 계산하고 그 말에서 이 말이 먹혀드는 놈이 다수고 이 말을 이렇게 악질적인 수작을 하는 거라고 의심하는 놈은 소수다 이런 계산 후에서 합니다. 선생님, 먹혀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먹혀드는 작업들을 대한민국 언론이 하고 있고 특히 종편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천벌을 그거 믿고 그러는 천벌을 말씀하셨는데 천벌은 너무 과격하니까 천벌보다 더 순화된 어떤 응징 방법이 없을까요? 그 왜곡하는 언론들. 실제로 민중적 응징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불평이 있어요. 그 안에 응징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날조를 그렇게 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배부른 놈들은 날조하기 쉽답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길들어가지고 하는 수작이 우리 이 말 진행 가운데도 들어있습니다. 응징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벌이 꼭 하늘이 줍니까? 천벌 없어요. 응징은 저희끼리 이미 배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하면 불리해지고 잘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다 알아요. 자기네들 조금 주고 다 지놈이 처먹는다는 걸.
무리하게 광고 장사하는 놈일수록 심하거든. 지금 딴 일반 신문사보다 방송국들이 광고 장사 잘 되니까 얼마나 많이 받아가요. 그게 속는 거죠. 남이 저보다 적게 받는데 자기를 속여가지고 합리해가지고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는 거지. 선생님이 사업하실 때 사원들한테 많은 걸 많이 주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는 조금뿐이 안 줬는데 그 말도 맞고요. 내가 많이 준 게 아니라 예.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그 사슬을 만든 거죠. 그 길을 만든 거죠. 결과는 왜? 그 조금 무리하게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로 신나게 일을 했으니까 준 게 아니고 결국 그 작동 기계를 돌린 겁니다. 게으르고 싶고 피우고 싶고 엄격하고 싶은 거를 그보단 더 신나게 살자 신나게 하자로 그걸 바꿔놓은 거지. 더 많이 줬다라고 말해. 그래서 내가 그럴싸하게 자꾸 말하면 안 된다. 함께 한 일이지. 그게 바로 그게 영리술리 얘기 아닙니까? 나눠줬다고 표현하면 그게 말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목숨 내놓고 열심히 부러지더라고 하게 만든 바로 그 장치를 돌린 거죠. 네. 지금도 그럽니다. 정말 형님 그때 정말 우리가 참 득도록하긴 했습니다. 신이 나서 그랬지.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사실은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신났죠. 그거 하라면. 자기들이 신나서 했지. 어떻게 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들이 신나게 해주면. 우리 민중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민중이 진실을 바라보게 신이 나야지. 남 탓하면 너희들이 가리니까 우리가 모른다가 아니야. 나는 저 새끼들 안 캐도 난 뻔하게 신나서 알아. 저 새끼들이 뭔 짓 하는지. 이게 가능한 걸. 나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쁘지도 않지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더구나 81살이 뭔 생각이 기억력도 엉망이고 아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속이는 데는 쉽게 안 속아요. 아, 또 이놈들이 또 수작을 까는구나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사회에 변화를 줄까? 나쁜 그 조작하는 놈들이 조금 적어지고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리고 노인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한테 조금만 좀 알려 주세요. 내 이 생각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쪽의 생각이냐, 행복하게 돼야 되는 의무를 할 수 있는 생각이냐 아니냐부터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기가 저 따위에 길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의 의무를 위해서 실현할 수 있는 생각부터. 그리고 남이나 부정하다고 소리 지르는 거 가지고는 행복한 의무는 못 지켜요. 그 남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 조작하는 저놈도 결국은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놈이니까 모든 지금 날조해서 권력 휘둘고 날조해서 돈 휘두르고 날조해서 언론인체해서 광고장사 해먹는 놈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깔고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걸 안 깔고 비난하면 그거는 전혀 내 행복을 망치는 길이야. 또 나도 남의 비난 속에서 내 행복을 망쳐요. 지금 어린이대로 자기 삶을 충분히 산다는 거를 그 본인들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뭘 준비하는 삶이 아니고 그 삶 자체도 진실한 삶이야. 준비라는 것만 해도 오염된 생각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힘을 갖도록 그런 깨달음을 늘 자기가 생각하게 갖게끔 우리가 그들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만큼 우리가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서의 어떤 불망, 내 삶에서의 불안을 그 아이를 통해서 실현해 보려고 자꾸 아이들의 미래의 내비게이션 노릇을 어느 틈에 자꾸 생각을 하는 이거부터 우리가 벗어나올 수만 있으면 그 삶이 그냥 진정한 그 내 아이의 그의 삶이라는 걸 존중하는 마음부터 내 삶을 실현해주는 도구가 아니고 내 불만을 내가 못 이룬 것을 시켜먹으려는 그 심보를 안 가지면 그 사람들이 조금도 삐뚤어질 일이 없다고 봐요. 삶은 삶의 기적 속에서 그걸 다 깨닫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란 말에 해당하는 소시오패스란 말이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사회의식이 없는, 삶의 의식이 없어서 막 죽이듯이
사회의식이 없는 그런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병이 안 빠지는 길은 자기 삶을 자기가 존중할 줄 알게 느끼게 그렇게 해주면 스스로 깨달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하게끔 해줘야, 그 아이들 본성대로 살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그 아이들 주위에 있는 어른들, 사실상 그들의 이제 이 생활을 조종하는 자꾸 대상들. 조종을 하는 네, 친구가 그런 분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어른의 문제라는 거. 모든 아이들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어른의 문제야. 편부모의 문제, 편조모의 문제, 부모 없이 조부모가 있는 문제, 실제로 고아인 상태. 그 고아는 또 어때? 이웃이 바로게 정말 서로 삶을 존중만 해주면 막바로 내 아버지 어머니 없어도 사회가 내 아버지 어머니로 없어 함께 있는 게 인간의 사회인데, 동물조차도 정말 기가 나지 않는 새끼 키워주는 걸 얼마든지 모르죠. 아기를 늦게 키웠다는 것 같은 얘기만 해요. 많은 개들은 대개 공동육아죠. 그 개들조차 공동육아예요. 인간의 사회에서 정말 모두가 정말 미래의 생명이라는 그 아름다운 지금 새 생명을 존중하는 아끼고 하는 거는 정말 당연히 있어요. 이용하고 그걸 공부나 잘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돈 벌어와라 권력비 눌러라 하는 그 수작이 어딘가 끼어 있어가지고 말썽을 일으키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존중만 해준다면 어른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음악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참 별거 아닌 거지만 그게 얼마나 사람을 혐오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나는 듣기 싫고 나는 모르는 음악을 자꾸 트니까 그게 증오감이 돼가지고 젊은 이 세대하고 원수 가지고 시시한 그건데요. 막 걔들도 듣기 좋아하니까 나도 그럼 재밌다고 생각해보자라고 마음먹으면 또 재밌어지는 건데, 음악은 낯선 음악과 낯익은 음악이 있을 뿐이지 혐오하는 음악이 꼭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못되면 인간이라는 게 꼭 그렇게 돼요. 그럼 내가 나이 먹고 내가 유리하면 내 혐오를 저쪽에 덮어씌우려고 그래요. 참 이게 음악 같은 걸로 예를 드는 게 참 좋습니다. 놀이, 음악 이런 거 내 싫으면 그냥 그걸 갖다 덮어씌워. 헤비메탈 아주 시끄러워요. 나만 해도 기운도 모자라고 귀도 좀 훈련이 덜 됐고, 그들처럼 기운이 있어야만 즐거운 음악이니까 그렇겠죠. 그것도 저 젊은이들이 즐거워하는 재미로 그걸 즐거워하면 돼. 그 소리는 내가 못 견디더라도 젊은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야 힘이 발랄하면 저렇게 힘드는 것도 좋구나. 아이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저렇게 힘이 발랄하네 좋네. 그러면 좀 그냥 들을만해요. 갖고 가서 정신들은 저로 가면 돼. 내가 따로 가지 왜 애들 보고 저 타오거나 음악을 듣냐고. 그건 정말 내 삶을 망치죠. 그렇게 살면 그게 음악이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것 같죠. 대개 우리가 젊은이한테 윽박지르거나 주장할 때 보면 그 꼴 정도예요. 근데 투표 때 왜 이렇게 선거 때 왜 젊은 세대가 좀 더 각성하지 못할까는, 어른들이 좀 더 각성할 기회를 주려고 노력 안 한다는 생각을 덜 하거든요. 미숙하기 때문에 각성이 쉽지 않아요. 그 노력을 어른들이 해줘야 돼요. 모든 학교는 지배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하는 그 길이 털어가지고, 안 그러면 국가가 왜 월급을 줍니까? 선생들은 바로 자기 지배체제를 목적해서 학교에 있는 거지,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는 소리지. 이게 정말 하는 소리 그게 사실이겠군 작동하려면 좀 더 어른 쪽에서 책임을 지면 되죠. 지려고 노력하면 되죠. 내가 월급 받아먹는다고 해서 10살이 군사독재가 원하는 대로 나발 뜯어버렸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그 오랜 이승만 때나 군사정권 때나 박정희 전두환도 전부 그 소리에 쩔어가지고 일제 식민지 때부터 습관이거든. 요구하는 대로 그냥 떠들어주는, 제발 그런 걸 지금이라도 안 하고, 학교가 안 하고 어른이 안 하고 부모가 안 하고 하면 절로 젊은 세대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성숙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자기 위주로 가고 해서 좀 미성숙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 미성숙한 생각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 가야 살기가 좋다. 그 너무 미성숙- 명확해진다. 성숙과 미성숙에 대해서 좀 선생님 한 말씀 그 해주세요. 미성숙이야말로 젊다는 거 아닙니까? 성숙이야말로 고정관념이란 소리야. 확신이란 소리야. 충돌밖에 더 있어요. 고정관념끼리. 약간의 미성숙이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바라보고 찾고 얼마나 그게 생명에 꽃 봉오리하고 꽃이 다 핀 거하고 봉오리가 더 아름답지 다 핀 거는 꽃이 들어. 술도 한 잔쯤 먹은 반쯤 취했을 때가 제일 좋다고. 성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건 곧 조락을 의미하면 조락의 직전인데 그 표현도 하여튼 우리들이 너무 성숙들 해가지고 그것도 성숙할 수밖에요. 왕조 모순에 식민지 모순에 해방공간의 혼란의 모순에 동족상잔에 그 끔찍한 걸 다 거쳤으니까 얼마나 별 수 없이 철들고 별 수 없이 성숙할 판이야. 이 성숙이란 게 얼마나 위험한 성숙인지를 또 못 느껴. 성숙의 특징이 확신이니까 고정관념이니까 그것이 바로 정말 위험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조심조심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게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말도 사실은 제가 좋아 안 합니다. 되게 사립학교 이사장 하는 이유가 국회의원 뽑히고 해먹으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위선 정도가 아니라 언론이 광고를 해먹기 위한 수단이 지나지 않듯이 전혀 언론이 아니듯이 학교나 이사장이라는 자리 일이 그 세대를 위한 인간을 위한 정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기 국회의원 해먹기 위한 수단인 게 뻔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사장이라 불리는 것도 싫고 혹시 내가 이사장으로 조금 열심히 하려고 마음 조심 좀 하고 애 좀 쓰는 것이 또 그런 엉터리 같은 놈한테 득백까봐도 겁나요. 이게 결국 내가 속이는 사람하고 한패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책임 있는 놈이고 어른 대접받는 일인데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어른 대접받는 그런 일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도 모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신나서 삶에 참 본령대로 하시는 거를 기다리고 참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게 내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학생들도 깨닫고 실천하기를 기다리고 모셔진 선생님도 그런 자기가 잘못받은 그런 속성을 알아서 정말 하는 그걸 조금씩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는 그 말이 대안학교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하는 소리거든요. 기왕 기성교육이 잘못돼서 새로운 교육이란 말일 텐데 그거 단어가 또 대안이라고 하는 말도 괜찮고 참 새로운 학교,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배움 그런 좀 새롭게 하려고 서로 마음 함께 하는 그런 현상이 되길 바라고 이런 데에 자꾸 고정관념으로서의 지휘자, 지도자 때문에 마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교육에 무슨 지도적인 사람인 걸로 취급되는 것도 다 과장이라고 합니다. 광고를 내가 끓이는 이유가 광고가 진실 전달이라면 내가 왜 광고를 끓이기 위해서 꼭 과장을 하고 강조를 하는 게 광고고 그래야 자극적이 돼야 돈벌이가 되고 그리고 실제 모든 삶에 기여하는 그는 조그만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 돈 꼬셔서 벌어 처먹는 방법으로 이 광고가 흉행하는 건데 그 좋은 예가 도움은 그 어려움을 보장해 주는 것이 100% 시행되면 보험이 업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사회가 공동으로 여행수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보험을 있어야 할 뿐이지 그게 사업으로 된다 하는 건 이게 이미 100% 이행 안 되는 걸 전제로 하고 보험이 사업이 됩니다. 이런 모순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의 이사장이라는 사람도 지 돈 다 내놨는데 또 돈이 여분 있기가 어렵죠. 적게 내놔가지고 하는 사람은 또 물론이지만 이거를 세상에 일제가 모든 사립학교 하는 조선인을 잡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돈은 쓸 길을 열어놓고 월급은 없게 합니다. 이거 하나도 개정할 줄 모르는 게 우리 사회인데 독립운동이나 민족적인 자극을
심하게 하는 순간에 그놈 잡아 넣으려는 거. 그 일제적 그 수단이 그냥 남아있어요. 이걸 모순으로 안 느끼는 겁니다. 지금 옛날로 말하면 홍조 국가위원장, 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당연히 돈을 집어가고 월급 있다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되고 그 합법이 묘해가지고 언제든지 잡아넣을 수 있는 정도예요. 난 그래서 제일 이사장이 해야 할 일, 선생님들이 신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자발적이고 신나고 행복해지고 하는 게 의무로 그 이행이 되게 그래야 학생들한테도 스스로 깨닫는 교육이 일어나지. 말이 깨닫는다는 거지 모방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나줘야 되거든. 나집니다. 그게 됩니다. 꼭 자기 잘못하는 교육을 그대로 또 물려치우는 일이 많지요. 다행히. 그러나 꼭 그렇게만 안 됩니다. 굳이 너무 새롭다든지 그런 말도 전부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바뀔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자체가 뚫고 나가는 그런 묘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믿으면 됩니다. 조금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나는 정치에는 기다려 못합니다. 경제에도 사실은 배부르다고 해서 인간이 정말 괜찮고 생명이 정말 축제하는 그런 훌륭한 행동을 꼭 하게 된다고 안 봅니다. 오히려 잘 깨닫는 걸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지 않도록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삶에 적재하는 삶이 가능하게 하지. 거기서 영향이 깨달음 그 인간들이 결국은 경제나 정치에 그냥 권력이나 돈에 요해가 안 될 것까지 아는 것이 가능하지. 돈으로서의 경제 유지하는 권력으로서의 국가 권력 정치 이거는 절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의 힘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영향력은 없어요. 이용만 해먹어요. 자체로 썩어요. 권력 비우고 있으면 곧 썩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이고 사람의 속성이라고까지 보입니다. 어느 권력도 확보한 다음에 안 썩는 권력은 없습니다. 학교에 지금 나이 먹은 사람으로 그래도 결정된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사가는 게 독재자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민주라 그래도 최고 정점의 사람이 독재자일 수가 있듯이 어떻게 해도 그 최고 정점의 사람이 모든 이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민주주의는 반드시 소수 의견에 존중해서 민주주의가 발생하지 다수결로서 민주주의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수결을 받고도 소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을 그 다수결을 받은 자들 그 노력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고 그리고 민주주의고 그리고 다수결이지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다수결은 의미한 겁니다. 독재에 그냥 변명 내지 독재의 분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서도 꼭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만 문제가 아니고 총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그 종사자들이 소수 의견, 애매한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가열하게 생각하느냐가 중심이 돼야지. 그런 걸 무시하고 주어진 대로 떵떵거리고 그냥 쉽게 지멋대로 휘둘러 댔지만 그거는 국가 권력의 압제에 지나지 않는 교육이 되고 말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심각하게 서로 느끼고 생각하고 공유하기를 저는 제일 바라는 얘기예요. 부모들도 애들을 결국은 남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시험 잘 쳐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콘텐츠 만들어가지고 좋은 취직하고 그 좋은 취직이 얼마나 흠하고 허구적인가를 생각하면 결국 월급 더 많이 받고 세상을 더 휘둘러 제낀다는 걸 또 다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그게 가장 확률 높은 행복인 줄 알고 어떻게 그게 남 찍어 누르고 이기는 게 어떻게 행복이 근처도 못 가는 행동인가 그건 같은 일도 정말 무언가 사고를 생각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신나서 할 수 있고 생명처럼 발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그게 행복의 의무로 할 수 있는 조건이지 시험이라는 점수 잘 따놓기
행복에 족보니까 어디서 인정도 아니라 깨는 짓입니다. 거꾸로 가라.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취직도 뭐하면 어떡할 거야 또. 오히려 그 주어진 유리한 직장으로 가는 마음을 새로운 직업, 새로운 생산, 새로운 소비를 창출할 줄 아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괜히 공뜬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집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실제 제가 그랬어요. 해방돼가지고 2년이 다 되어오도록까지 한글을 못 배워가지고 학교 옮기느라고 한글 읽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거 뭐 배우는데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걸 못 배워가지고 못 읽으니까 학교 가서 수업 시간마다 졸지도 않고 건너뛰지도 않고 열심히 그걸 봅니다. 어디 읽는지도 몰라. 여긴지 저긴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헷갈리지 말고 다 하는지 아무데나 보는 동네. 아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집중력이 내가 원래 그렇게 있는 애가 아니고 산만하고 장난 잘하는 애인데 그 모르는 중에 내가 집중력이 생겼어. 이게 사실입니다. 나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아니다. 나쁘지도 않지만 이 몰라서 생긴 집중력 바람이 엄청 머리 좋은 사람으로 남도 오해하고 나도 자기를 오해할 판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 내가 한걸 몰라가지고 그 집중력이 생겨요. 그 두 개 사진처럼 기억할 수밖에 없어. 말로 못 읽으니까. 아 그토록까지 집중력이 생기는 게 원래 몰라서 글자를 읽을 줄 몰라서 생긴다는 걸 교육학자들이 이 말 하는 거 나는 못 들었고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집중력이 생기고 그 덕에 이런 걸 깨우치게 되고 참 교육이 의무라 하지만 교육이 권리여서 무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배워야 할 의무도 있지만 배워야 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무식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이 오히려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강하게 가르치는 건 난 늘 쇠뇌라 그럽니다. 결국 강하게 가르치는 쇠뇌이기 때문에 강하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진짜. 그래서 깨닫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가 스스로 기꺼이 깨닫도록 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내야지. 한글 읽는 것처럼 그렇게 쪼록 가르쳐주면 돼. 그러나 몰라서 오히려 집중력이 생긴다는 걸 누가 알았어? 내가 겪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요. 성적 잘 따는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성적 잘 따는 사람은 공부는 안 합니다. 요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늘날 정치계나 경제계나 재능 있다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휘둘러 제끼고 남의 불행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자기 행복이 망가지는 바로 연장선에 누워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영악해가지고 그런데 그 영악은 점수 딸까지 영악하지. 지가 정말 공부를 신나게 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점수만 잘 푼다. 이게 정말 본래의 뜻대로 전달되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꾸 점수 잘 따기 바라지. 다가 공부 잘해가지고 생각 잘해가지고 붙들려 다니고 구박받는 주도적 주류 세계로부터 늘 반란자로 나쁜 놈으로 구박받을까 왜 걱정합니까? 부모. 이게 실상이다고. 성적 좋기만 바래요. 근데 그 성적 좋다는 게 얼마나 힘직한 일인가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함께 사는 방법은 경쟁인 거죠. 이용을 해서. 전혀 그게 함께 사는 방법이 아닌데 그걸 함께 사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남 깔아뭉개면 어떻게 함께 사는 겁니다. 경쟁 자체가 남 깔아뭉개는 건데. 근데 인간이 역시 경쟁은 해야 정말 진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함께 살기 위한 경쟁이라. 정말 삶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경쟁이에요. 그거는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경쟁은 남 깔아뭉개는 지랄잖아요.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를 경쟁으로 해내는 거. 그건 창의죠. 그냥 깔아뭉개는 그건 전혀 무의미한 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름만 전쟁이라고 안 하지. 인생을 망치는 전쟁을 하고 해방돼서 도산전쟁, 한중전쟁, 유한전쟁 우리 독립운동한 절절한 사람이 전부 기독교이시다. 이거는 해방된 공간에서 미국 군정 하에서부터 끊임없이 기독교적인 영향 하에서 이런 인물이 났다는 기독교 종교의 선전으로 저절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겁이 나서 말 못합니다. 종교적 편견이나 도장하는 놈들이라고.
비난받고 이런 거 우리 언론 지적을 아무도 안 해주니 그분들이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세력들이 이용해 먹는 것이 들어있다는 걸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현실 정치인들한테도 안 속지. 이런 데서부터 벌써 속으니까 우화적으로 우회적으로 교묘하게 전부 기독교 속에서 우리의 현대 인물이 근대 인물로 태어난 것처럼 날조하는 게 거기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들이 가짜는 아닙니다. 진실을 이용해서 고짓을 또 하고 있다는 냄새를 맡아내야 됩니다. 이게 뭐 심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꼭 여러분이 꼭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전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라는 속임수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그 조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똑똑한 말 자꾸 하는 게 안 좋은데 왜 선생님한테 풍어나 최영국이라고 그런 책이 나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들 왜 우리 이렇게 점잖으신 분인데 풍어나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요. 건달. 사실은 건달 큰마이어. 건달 정도인데 위선 나는 정말 동족상잔으로 갈 수밖에 없는 통념을 날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통념을 정말로 같이 함께 바라보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이 통념 전부는 언제 동족상잔이 일어날지 모르는 통념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걸 정말 생생하게 나처럼 느낀다면 어느 누가 감히 동족상잔으로 몰아가는 걸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돈을 휘두를까 그걸 기대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같은 느낌인 분들이 있어서 늙어 빠진 사람도 귀엽다 하고 이뻐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 때문인데 공원하는 조금 적절치 않고 건달인 정도입니다. 살아온 게 남의 상식보다도 남이 쉽게 지지하고 쉽게 원하는 대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한 것 뿐이에요. 나 살라고 제일 뭐라 그래도 실제로 내가 나를 건지려고 한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기적이어서 내가 살아야겠다. 돈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망치기 싫다라는 게 제일 위주입니다. 나도 어느 틈에 물들어서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돈 있는 재미, 돈 있는 자를 대하는 그 큰 사실은 정말 인간으로 가장 비열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것도 신나하는 놈이 어느 틈에 돼 있는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건 내 삶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할 어떤 까닭인데 그걸 그냥 제일 먼저 거부하는 겁니다. 옳은 일, 그건 나중에 일이나 옳고 그러고 생각하네. 그건 딴 사람들이 옳다 해도 그게 옳고 그러고 보지 마시고 사람이 살려면 그렇게 자꾸 옳다고 그러다 하는 그 가오로 가면 결국 자기 합리화라는 속임수에 빠지는 건데 자연에 없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는 자연에는 없어요. 그렇다 이다 뿐이지 옳다 바르다고 그런 거 없어요. 더구나 우리 말은 교무해가지고 그걸 강조해서 올바르다까지 있어. 이러지 마. 이건 진짜 겁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정답이라는 소리가 흥행을 하고 이건 함께 자기를 건지려면 저처럼 조금 생각 한번 해봐 주시면 그것이 삶에 그렇게 회망 안 됩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 말 했던 게 저는 참 잘 말해줬어요. 말할 기회가 되니까. 그 사람 그래봤자 결국 가난해지거든요. 왜? 아니에요. 돈만 없지 가난하지 않아요. 이런 조금은 기백이고 조금은 배짱인 짓으로 자기를 건져온 인간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막 가는 말로 나는 강도도 할 수 있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생생한 인간이에요. 인류 최초의 직업이 사냥이나 낚시질이라면 뺏어가는 놈은 도둑놈이고 달라고 하는 놈은 장년대. 이런 인류 최초부터 있었던 직업을 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농사도 한번 하고 사냥도 한번 하고 낚시도 한번 하고 강도도 한번 하고 창조까지 한번 하는 거야. 뭐. 아첨하고 비굴하게 구는 걸 내가 창조라는 거지. 여성만 창조가 아닙니다. 자기를 마음대로 뒷밟아가지고 팔면 그거 다 창조지.
선생님 저기 아까 옳고 그름은 없다 했는데 그 나이 드신 대한민국의 어르신들한테 그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종족 상잔 세력은 옳지 않죠. 그렇죠.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옳지 않죠. 않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근데 왜 그걸 옳다 그러다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네 방 삶을 망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걸 좀 그 아까운 천재 인류에 태어난 삶을 어찌면 그런 걸로 망치냐. 그건 정말 함께 사는 정말 인류로서도 안 되고 더구나 우리 동포다. 왜 우리 동포를 네가 불행하게 만드는 일에 그렇게 열심으로 네 인생을 망쳐가면서 하느냐. 그래서 딱하다고.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옳다 그러다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나는 그건 적절하지 않는 그럼 말이야. 된다 안 된다는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건 안 돼, 막. 죽는 건 안 돼. 언론 조작하면 안 돼. 안 돼. 왜곡하면 그건 안 돼. 다 안 돼. 젊은이들한테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교훈적인 말씀 좀. 그거 좀 생각시라. 근데 그들이 되면 안 찾아내도록 기다려야 돼. 낚시지 노력해야 돼.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예, 낚시질하는 낚시 방법만. 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예. 어떻게 하면 낚시를 하느냐. 자연 관찰 예. 모든 걸 잘 보는 것부터 늘 발랄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죽은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있는 이 자연 전부를 나의 연장이고 나의 연속이고 내 관찰이 그게 바로 나고 관찰되는 대상이 아니고 그 대상이 나라는 이런 생각이 모랄론적인 생각이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불의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어가 해야 될까요? 저도 불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내가 정의가 모자란다고 늘 자기를 자책하고 그랬지요. 그런 결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죠. 신념 모자라고 정의가 부족하고 비굴 하고 불의를 얼마나 쉽게 그냥 견뎌서 피해 나가려고만 야비하게 구는가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 전부가 또 하나의 자기 합리하고 그게 또 하나의 자기 회피예요. 안 하면 돼 그냥. 신념 없는 거 너 진짜 신념 없이 살아봐라 이 새끼야. 얼마나 비참한 걸 네가 느끼는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니까 좀 나아집니다. 자기 신념 모자란 걸 늘 자책하고 할 때는 밤낮 그 꼬라지더니 그래 너 신념 없이 확신 없이 정의감 없이 너 살아봐 그래. 어찌되나 이렇게 왜 그래 마음먹으니까 그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어. 이건 안 돼. 살아도 사기야 이건 아니야. 정의와 불의로 보지 말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쪽으로 조금만 한 걸음만 나가면 그러는 얼마나 가식적인 훈련의 결과로 정의가 나한테 주어져 이제 내가 정의라고 하는 것 중에 얼마나 엉터리인지 허구인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말씀하셨는데 내 삶을 조금 희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젊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죽어서 사는 길이 안중근 선생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한 시로 쓰면 그 시에서 아주 참 놀랍게 그 죽어서 사는 길이 있다. 나이 먹었을수록 할 일이 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고 더구나 조금은 해야 될 일이 있어. 행복의 의무를 다 하려니까 조금은 해야 될 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발언한 것도 결국 내가 늙어서도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이다. 동족상장, 긴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그럼요. 바로 조선TV나 채널A 등등인데 조선TV가 시청률 1위까지 올라간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사람들한테 조선TV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TV 대안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하시는 거 고맙죠. 나도 사실은 그런 뜻인 것 같아서 덜 떨어진 놈도 이거 거기 힘보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예. 정말 이런 거는 사람이 아직 모르지. 미래니까 모르지만 걔도 이거는 썩을 때 썩는다는 건 정말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겁만 내지 말고 그러나 지금의 이 언론들은 이건 너무하다. 이건 아니다. 주의는 하십시오. 내 그것이 영리와 순리가 늘 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마음이 또 하나의 조선일보를 만드는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이걸 늘 생생하게 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역시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세고 잘 되는 순간에 이놈도 나도 또 그렇게 된다는 걸 정말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서
사설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일이 안 나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안 해야 할 짓 하는 사람을 바로 막지 못하면 소리라도 질를 줄 아는 사람만 살면 내가 오죽하면 함께 맞아 죽지 못하더라도 호루라기라도 부르자라고 선생님이 지금 그 언론을 바로 막지 못하더라도 그런 세력이 너무 창궐 안 하도록 선생님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은 난 아주 이쁜 말이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도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행복해지면 됩니다. 행복 못하면 행복 의무를 뭐 하는 거야. 그 행복하는 길이 바로 그걸 시행하는 길이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은 안 하면 돼. 그것이 바로 약간 믿으면 그게 다 돼. 이런 소리입니다. 간단합니다. 저한테는. 좀 단순 소박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단순 소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